안녕하세요, 여러분. 러브 SOS 365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매력적인 여자가 되지 못하는 진짜 이유,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 말이에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매력적인 여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존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고 강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매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진짜 매력적인 여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왜 그렇게 여자에게 끌리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실 거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선생님, 저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일도 잘하고, 외모도 관리하고, 성격도 나쁘지 않은데 왜 남자들이 저를 진짜로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해드려요. 그럼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이세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아니요, 저는 혼자서도 잘 해결해요. 다른 사람한테 폐 끼치는 거 싫어해서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어요. 매력적인 여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의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30살 직장 여성 김지은 씨라고 하죠. 정말 완벽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대기업 다니고 예쁘고 능력도 좋고. 그런데 연애는 항상 실패했어요. 남자들이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다가도 금세 시들해지는 거예요. 지은 씨가 저한테 하소연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정말 독립적인 여자예요. 남자한테 의존하지도 않고 제가 할 일은 제가 다 해요. 그런데 왜 남자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남자친구가 뭔가 도와주려고 할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랬더니 지은 씨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괜찮다고 해요. 제가 할 수 있다고 하죠. 바로 이거예요. 지은 씨는 자신이 독립적이고 능력 있는 여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남자들에게 매력을 어필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의 심리를 이해해야 해요.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여자를 보호하고 도와주고 싶어 해요. 이게 남자들의 DNA에 새겨진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여자가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낄까요? 아, 이 여자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내가 없어도 잘 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의존한다고 해서 무능력한 여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건강한 의존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은 충분히 갖추되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할 줄도 아는 여자 말이에요. 실제로 지은 씨한테 제가 이런 조언을 해드렸어요. 다음에 남자친구가 뭔가 도와주려고 하면 고마워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평소에도 작은 것들부터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평생 혼자 다 해결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도움을 요청하는 게 쉽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몇 달 후에 지은 씨가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남자친구가 저한테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도 연애가 훨씬 편해졌어요. 이게 바로 건강한 의존성의 힘이에요. 남자는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되고 여자는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의존하면 약해 보이는 거 아닌가요? 남자한테 기대면 독립적이지 못한 거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진짜 강한 사람이 의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의존한다는 건 상대방을 신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왜 그렇게 사랑스러울까요?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혼자서는 생존할 수도 없죠. 하지만 그 의존적인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거예요. 물론 성인 여성이 아기처럼 행동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절한 의존성이 매력의 핵심이라는 건 분명해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작은 것부터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무거운 걸 들 때 이거 좀 도와줄래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길을 모를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런 작은 요청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의존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두 번째, 감정적인 지지를 요청해 보세요. 오늘 힘든 일이 있었는데
얘기 좀 들어줄래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의 감정적인 이야기를 들어주는 걸 좋아해요. 자신이 여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세 번째,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도움을 받았을 때 진심으로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마움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덕분에 정말 도움이 됐어요 라고 말하면 남자는 뿌듯함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의존성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어린 시절의 경험과 관련이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28살 박미영 씨의 경우였어요. 미영 씨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셨고 어머니는 아버지 눈치를 보며 사셨대요. 그래서 미영 씨는 어릴 때부터 나는 혼자서도 잘해야 해.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면 안 되라고 생각하며 자랐던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의존하는 걸 어려워해요. 의존하는 게 약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학습이에요. 인간은 본래 사회적 동물이에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에 이런 자연스러운 본능을 억압하게 되는 거죠. 미영 씨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의존하는 건 약함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건강한 관계는 서로 의존하는 관계예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점점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연습을 시작했어요. 친구들한테 작은 부탁을 해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큰 도움을 요청하는 것까지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영 씨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사람들이 저한테 더 친근하게 대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편해졌어요. 이게 바로 건강한 의존성의 효과예요. 도움을 요청하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져요.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의존한다고 해서 무작정 의존하면 안 돼요. 건강한 의존성과 병적인 의존성은 완전히 달라요. 건강한 의존성은 상호적이에요. 내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기본적인 능력은 갖추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반면에 병적인 의존성은 일방적이에요. 계속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기본적인 능력도 기르지 않으면서 모든 걸 상대방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건강한 의존성을 가진 여자는 이렇게 말해요.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데 얘기 좀 들어줄래? 그리고 내가 힘들 때는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줘. 반면에 병적인 의존성을 가진 여자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가 없으면 살 수 없어. 모든 걸 다 해줘. 차이가 보이시죠? 건강한 의존성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거예요. 병적인 의존성은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건강한 의존성을 기를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나도 때로는 도움이 필요해. 나도 때로는 혼자서는 힘들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특히 독립적으로 살아온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그 다음에는 작은 것부터 연습해 보는 거예요. 친구한테 오늘 기분이 안 좋은데 커피 한잔 할래? 라고 말해보는 거죠. 아니면 동료한테 일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이면서 점점 자연스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도움을 받는 경험을 통해서 의존하는 게 나쁜 게 아니구나. 오히려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종교적인 배경 때문에 의존하는 걸 어려워하기도 해요.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존해라, 부처님께 의존해라, 이런 가르침 때문에 말이에요. 물론 영적인 의존도 중요해요.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존재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건강한 의존 관계도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도 서로 짐을 져주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상호 의존을 말하는 거예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 도우며 살아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걱정을 하세요. 의존하면 상대방한테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적절한 의존은 상대방을 기쁘게 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해주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여러분한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귀찮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기분이 좋아지세요? 대부분 후자일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에게서 기쁨을 빼앗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35살 이수진 씨의 경우였어요. 수진 씨는 정말 능력 있는 분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고. 그런데 연애만 하면 항상 실패했어요. 수진 씨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남자들이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독립적이어서 남자들이 위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평소에 남자친구한테 어떤 식으로 대하세요? 수진 씨가 대답했어요. 저는 제 일은 제가 다 해요. 남자친구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요. 데이트 비용도 반반 내고 제 문제는 제가 해결하고요. 바로 이거였어요. 수진 씨는 자신이 배려심 많은 여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남자친구에게서 남자로서의 역할을 빼앗고 있었던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를 보호하고 돌봐주고 싶어 해요. 그게 남자들의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여자가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라고 하면 남자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게 되는 거예요. 수진 씨한테 제가 이런 조언을 해드렸어요. 다음에 남자친구와 데이트할 때 작은 것부터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문 열어달라고 하거나 메뉴 추천해달라고 하거나 길 안내해달라고 하거나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이런 걸로 남자한테 부탁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작은 부탁들이 남자를 기쁘게 해줘요.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해주거든요. 몇 주 후에 수진 씨가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남자친구가 저한테 더 적극적으로 대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도 연애가 훨씬 편해졌어요. 이게 바로 건강한 의존성의 힘이에요. 남자는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되고 여자는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의존한다고 해서 자신의 능력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은 충분히 갖추되 상대방의 도움도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요리를 잘하는 여자가 있다고 해봐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내가 요리해 줄게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건강하지 못한 반응 아니야. 내가 더 잘해. 너는 쉬고 있어. 건강한 반응 고마워. 그럼 함께 해볼까? 아니면 내가 요리하는 동안 내가 다른 걸 도와줄게. 차이가 보이시죠? 건강한 의존성을 가진 여자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으면서도 상대방의 도움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오늘 힘들었어. 지금 불안해. 내가 있어서 든든해. 이런 감정들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의 진솔한 감정을 듣는 걸 좋아해요. 두 번째, 작은 부탁들을 자주 하세요. 이거 좀 들어줄래? 길 좀 알려줄래? 메뉴 추천해줄래? 이런 작은 부탁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의존하는 관계가 형성돼요. 세 번째, 고마움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세요. 그냥 고마워라고 하지 말고 내가 도와줘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네 번째, 상대방의 조언을 구하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내 생각은 어때?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구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자신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뿌듯해해요. 다섯 번째,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내가 있어서 좋아. 함께 있으면 편안해. 이런 말들을 자주 해주세요. 상대방이 자신의 존재가 소중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술적으로 따라하면 안 돼요. 진짜로 상대방에게 감사하고, 진짜로 도움이 필요하고, 진짜로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해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해요. 나는 왜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할까? 나는 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어려울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어린 시절의 경험과 관련이 있어요. 부모님이 너무 엄격하셨거나 반대로 너무 무관심하셨거나
아니면 부모님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았거나 이런 경험들이 나는 혼자서 해야 해라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어른이에요. 어린 시절의 경험에 계속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강한 여자가 되어야 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는 건 강함이 아니라 고집이에요. 이 말을 듣고 그분이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친구한테 오늘 기분이 안 좋은데 얘기 좀 들어줄래? 라고 말하는 것부터요. 그러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대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가까워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완벽해 보이는 사람보다는 가끔 약한 모습도 보이는 사람이 더 친근하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바로 매력의 핵심이에요. 완벽함이 아니라 인간다움이에요. 가끔 도움이 필요하고, 가끔 힘들어하고, 가끔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진짜 매력인 거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여자보다는 인간적인 여자를 좋아해요.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여자를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너무 의존적이어도 안 되고 너무 독립적이어도 안 돼요.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런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패턴을 관찰해 보세요.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인지 아니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편인지 말이에요. 만약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편이라면 의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반대로 너무 의존적인 편이라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혼자서 해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도 관찰해 보세요. 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혼자 해결했을 때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말이에요.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해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요.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인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내가 힘들어서 상대방에게 위로를 받았다면 다음에는 상대방이 힘들 때 내가 위로해 주는 거예요. 오늘은 상대방이 나를 도와줬다면 다음에는 내가 상대방을 도와주는 거고요. 이런 상호작용이 관계를 더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애착도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해요.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물론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해요. 상대방이 정말 바쁘거나 힘들 때는 피하는 게 좋죠. 하지만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게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남자 상담자들한테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자친구가 너무 독립적이어서 제가 필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 없어도 잘 살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안타까워요. 여자는 배려한다고 생각했는데 남자는 자신이 필요 없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의존성이 정말 중요해요. 상대방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도 더 애착을 느끼게 되고 관계도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의존성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건강한 의존성을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믿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상대방의 사랑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반대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건강한 의존성을 가지게 돼요.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믿으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상대방의 사랑도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장점들을 인정해 보세요. 내가 잘하는 것들, 내가 가진 좋은 점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단점도 받아들이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부족한 점이 있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되 그것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지는 마세요. 세 번째로는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실수했을 때 자신을 너무 혹독하게 비판하지 마세요. 친한 친구에게 하듯이
자신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이런 자기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건강한 의존성도 가능해져요. 그리고 그런 의존성이 진짜 매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정리해 볼게요. 매력적인 여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한 의존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강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진짜 매력적인 여자는 적절히 의존할 줄 아는 여자예요. 자신의 능력은 충분히 갖추되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여자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느끼게 해주는 여자예요. 이런 건강한 의존성을 기르려면 먼저 자신의 패턴을 인식해야 해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연습해 보는 거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작은 부탁들을 하고 고마움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건강한 의존성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의존성이 진짜 매력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의존한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강한 사람이 의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모두 그런 매력적인 여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